500년 넘게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명나라와 청나라, 이 두 거대한 제국은 과연 어떻게 그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오늘은 이 명청 시대를 움직인 핵심 키워드, 바로 권력과 무역, 그리고 세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역시 권력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들이 어떻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군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명나라를 세운 초대 황제 홍무제 때 일어난 호용용 사건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정치 숙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호용 사건이 단순히 반역자를 처단한 데서 그친 게 아닙니다. 홍무제는 이걸 빌미로 수천 년간 황제의 권력을 견제하던 재상이라는 직책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가 직접 관리하게 만들었죠. 이제 모든 보고와 결정이 황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유일한 최종 결정권자가 된 거죠. 그리고 명나라의 뒤를 이은 청나라는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황제의 권력을 그야말로 정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핵심에 바로 군기처가 있습니다. 이 군기처는 뭐냐면 공식적인 관료 조직을 싹 무시하고 황제가 믿는 최측근 몇 명으로만 구성된 비밀 의사결정 기구예요. 제국의 모든 중요한 정보와 결정이 이 군기처를 통해서 황제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이걸로 거대한 제국의 모든 권력이 완벽하게 황제 한 명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대외관계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조들이 바깥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핵심 단어는 딱 하나, 바로 엄격한 통제입니다. 명나라의 대외 정책은 조공무역이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게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주변 나라들이 중국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면 황제가 은혜를 베풀듯 무역을 허락해주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민간에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건 금지됐고 모든 과정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통제 방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왜구를 통제하려고 감합이라는 공식 허가증을 이용한 무역을 했었죠. 그런데 영파의 난처럼 일본 상인들끼리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무역을 중단해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청나라는 더 강력한 통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서양과의 모든 무역 창구를 딱 한 곳으로 막아버리는 거였죠. 그게 바로 광동무역체제, 영어로는 캔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아래서 모든 서양 상인들은 오직 광저우라는 항구 한 곳에서만, 그것도 공행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지정한 상인들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어요. 무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한 겁니다. 이제 시선을 내부로 돌려서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경제 변화, 즉 세금 제도의 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물건이 아닌 은으로 내게 된 대전환이죠. 원래 세금 제도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역마다 쌀이나 옷감 같은 특산물을 바치거나 몸으로 때우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랑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은이 화폐 경제의 중심이 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더는 예전처럼 물건이나 노동력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세금 제도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이라고 해서 복잡한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 딱 두 개로 줄이고 전부 은으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정은제를 실시하는데 이건 아예 사람 수에 따라 내던 인두세까지 토지세에 합쳐버린 겁니다. 인두세를 없앤 거,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피하려고 아이가 태어나도 일부러 출생신고를 안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인구를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9세기가 되면 중국 인구가 무려 4억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제국, 지방 구석구석까지 실제로 다스리고 관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앙정부와 일반 백성들 그 중간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계층이 그 답입니다. 바로 신사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땅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학위를 가졌거나 전직 또는 현직 관료인, 한마디로 공부해서 얻은 지위로 인정받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신사 계층이 제국 통치의 실질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소수의 관리들만으로는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사들이 지방에서 세금 걷는 걸 돕고 공공사업도 감독하고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이들에게 세금 면제 같은 아주 강력한 특권을 줬죠. 그러니까 이 신사 계층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던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회 안정에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500년 넘게 유지했던 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통제 경제, 분명히 오랜 안정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견고함이 나중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는 중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과연 이 500년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